안녕하세요, 은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PPT 화면과 함께 학부모 상담 최종 체크리스트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막상 준비는 다 끝났는데 상담 전날이나 상담 있는 날 아침이면 괜히 마음이 분주하고 정신이 없죠. 그때 한 번쯤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부분에 대해 함께 살펴봅시다. 먼저 상담 환경 살펴보기입니다. 교실이 전반적으로 정돈되어 있는지 체크하는 건데요. 저희가 상담하는 공간은 일반 상담실과 다르게 평상시 우리가 근무하고 또 학생들의 교육 활동이 진행되는 곳이기에 매일매일 상황이 다릅니다. 어떤 날은 아이들 모둠 활동으로 책상이 삐뚤빼뚤하기도 하고 만들기 활동을 한 날이면 종이 조각이 바닥에 수두룩 떨어져 있을 때도 있고요. 체육 활동으로 아이들의 땀 냄새라든지 꿉꿉한 공기가 가득하기도 한 정말 변화무쌍한 교실이죠. 그렇기에 학부모 상담 전에 환경을 미리 좀 정돈해 두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집에 처음 오는 손님을 엉망인 집 상태 그대로 보여주지는 않죠. 그래도 최소한의 바닥 청소라든지 좀 어수선해 보이는 곳은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우리 아이가 매일매일 생활하는 또 공부하는 공간이 어떤지 궁금해서 찾아오는 학부모님께 저희가 정말 집을 소개하듯이 교실을 소개할 때 정돈된 상태이면 좋겠습니다. 그게 상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리 배치입니다. 어떤 자리에 교사와 학부모가 앉느냐에 따라 상담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생들 책상과 의자에 학부모님과 함께 앉는 편인데요. 처음에는 책상 두 개를 마주 붙이고 상담을 했더니 묘하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기도 하고 부담스럽고 마주보고 있다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저는 학생 책상 4개를 모둠 형태로 붙여서 학부모님이 앉으실 자리에 미리 해당 학생의 과제물을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이 자연스럽게 그 자리에 착석하시거든요. 약간 유도하는 거죠. 그러면 학부모님은 평상시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위치에 앉아서 칠판과 TV를 볼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사선 대각선 쪽에 앉아서 복도를 보는 자리에 앉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마주보지도 않고 어느 정도 서로 조금 떨어져 있으니까 그 거리감이 저는 좀 편안하더라고요. 어떤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학부모랑은 그래도 조금 그것보다 더 거리가 필요하다, 교사의 권위가 필요하다 판단하셔서 교사 자리에 앉아서 상담하시고 학부모님은 학생 의자에 앉히시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교사가 의도한 바가 있다면 그것도 또 학부모 유형에 따라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내가 직접 여러 모양으로 좀 배치해보고 편안한 형태를 찾아가는 거예요. 미리 자리 배치해 두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시계랑 물, 휴지 위치 확인했는지입니다. 좀 사소해 보이지만 전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상담 시간 20분에서 30분은 상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학부모님과의 대화는 정말 무르르듯이 진행돼서 20분 안에 딱 알맞게 끝나기도 하지만 긴장을 많이 하신 학부모님과 대화할 때는 엉뚱한 얘기만 잔뜩 하거나 잔뜩 들어드리다 보면 정작 필요한 내용에 대해 논의하지 못하고 끝나기도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교사가 학부모님을 보는 위치 뒤쪽에 시계를 배치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상담 시간은 서로 약속한 시간인 만큼 중간에 이야기가 길어진다면 교사가 이제 그 얘기도 정말 더 듣고 싶은데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다음 주제로 넘어가면 어떨까요? 하면서 좀 시간을 관리하고 이끌어가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시계가 원래 있던 위치 말고 학부모 상담 시간에는 좀 옮겨서 제가 앉을 자리에 마주보는 위치에, 그래서 학부모님 뒤쪽에 위치해서 제가 고개를 시계를 보려고 돌리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위치에 옮겨두곤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대로 교사가 복도가 보이는 곳에 앉은 이유도 가끔 연이어서 상담을 배치한 경우에는 다른 학부모님이 오신 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물을 넣은 이유는 미리 뭐 제가 따라서 그 학부모가 앉을 곳에 갖다 놓고 그럴 필요는 없지만 그냥 아이스 브레이킹 같이 이렇게 마음 여는 도구로 혹시 뭐 물 한 잔 필요하실까요? 라고 여쭤보면
교사가 준비되어 있다는 인상과 학부모를 환영한다는 인상을 주는 방법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주세요 하면 드리면 되고, 아이, 괜찮습니다 하면 안 드리면 되죠. 그리고 간혹 학생이 이야기를 하다가 좀 마음이 속상해지셔서 눈물을 보이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때를 위해 교사 책상 근처에 휴지가 어디에 있는지 살짝 미리 위치를 확인해 두면 허둥대지 않고 자연스레 배려할 수 있는 센스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학생 정보 확인하기인데요. 1학기 상담이라면 아직 교사가 학생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아무 준비 없이 상담을 하는 것과 내가 아이에 대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리하고 상담에 들어가는 것은 상담의 깊이가 달라요. 첫 번째로 상담 신청서를 미리 꼼꼼히 읽으셨는지 체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년 초에는 학교 차원에서 혹은 교사 개인 차원에서 아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자료를 가정에 보내죠. 그래서 아이에 대한 정보를 써서 보내라고 합니다. 그렇게 받은 학부모님이 상담 신청서에 적어두신 내용은 가능하면 학부모 상담 전에 꼭꼭꼭 숙지해 두세요.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나름 담임 선생님께 보내는 첫 글인 만큼 고민하면서 작성하셨는데 상담 자리에서 담임 선생님이 같은 내용을 다시 묻게 되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요? 아, 내가 종이에다 썼는데 안 읽으셨구나라고 생각하시겠죠? 그 실망감과 함께 허탈함이 느껴지실 텐데 그리고 또 앞서서 학교 차원에서 보내는 가정환경 조사서 내용과 내가 이후에 개인적으로 찾아서 활용하는 선생님께 들려드리는 뭐 우리 아이 이야기 이런 거 안에서 질문이 간혹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자료를 그대로 가져오는 경우에 이런 실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가정으로 보내는 출력물인 만큼 중복되는 질문이 없도록 그리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이 학생을 혹은 우리 반 아이들을 파악하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다라는 것만 추려서 보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학교에서 관찰한 학생의 모습을 한두 장면 준비해 두는 겁니다. 기억하시죠? 지난 영상에서 말했던 협력 관계를 맺기 위한 첫 단추, 아이의 빛나는 순간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막연한 칭찬보다는 구체적인 장면을 준비해두면 대화가 훨씬 풍부해집니다. 그 학생의 상담이 있는 날에는 아주 집중적으로 그 아이를 관찰하여서 빛나는 순간을 잘 수집해 두세요. 정말 정말 평상시에 날 힘들게 하는 아이도 오늘은 내가 꼭 이 아이의 강점을 찾아보겠다. 라는 마음으로 학교 생활 속에서 아이가 빛나는 순간을 찾아 학부모 상담에서 구체적인 장면으로 이야기할 때 교사가 아이의 강점을 놓치지 않고 집중해서 잘 보고 있구나 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학부모님과 협력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그 출발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학부모 상담에 쓰면 좋을 세 가지 질문은 지난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드렸으니 못 보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기록에 관한 내용인데요. 상담 기록지에 미리 대화 나눌 부분을 좀 메모를 해두거나 어떤 식으로 이 상담을 진행할지 흐름을 적어두면 상담 중간에 길을 잃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표지판이 되어주기도 하고 학부모님이 학생에 대해 이야기하는 소중한 정보를 까먹지 않고 적어둘 수 있기에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양식을 찾아 기록지와 함께 필기구를 미리 교사가 앉을 책상 위에 올려두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상담 양식을 두 칸으로 나누어서 교사의 말과 학부모의 말을 구분하여 적어두고 화살표로 좀 피드백을 표시해 두는데요. 기록과 관련한 내용은 이후에 좀 더 자세히 다루는 걸로 하고, 여기에서 핵심은 특히 1학기 상담은 많은 학생의 학부모님들을 만나는 만큼 연이어서 상담이 있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정보가 섞이거나 날아가기도 하기 때문에 내 기억을 믿지 않고 간단하게라도 메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내 마음 점검하기인데요. 이게 사실 가장 이번 영상에서 말하고 싶은 핵심입니다. 상담 환경도 그리고 학생 정보도 준비됐는데 정작 내 마음이 흔들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상담 전에 꼭 스스로를 먼저 돌보고 들어가세요. 가장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지금 내 컨디션은 어떤가?입니다. 하루하루 수업의 분위기가 학생들 역동에 따라 다른데요.
학부모 상담이 있는 날에 아이들과 교육 활동을 하며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그게 현재 내 컨디션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실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진다면 잠시 밖에서 걷고 오거나 커피 한 잔을 마시거나 나를 즉각적으로 기분을 전환시켜 줄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을 찾아 스스로를 먼저 돌봐주세요. 그렇게 나의 컨디션을 먼저 살피면 이후에 이어지는 학부모 상담도 한결 편안하게 느껴집니다. 메러비안 법칙에 따르면 대화에서 말의 내용보다는 표정, 몸짓, 목소리가 훨씬 큰 인상을 남긴다고 해요. 내가 지쳐있고 예민해진 상태라면 학부모님도 이를 느끼고 불편함을 느낄 수 있겠죠. 상담 전에는 나를 먼저 돌보고 거울을 보면서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너무 긴장이 된다면 따뜻한 물을 마시면서 내 호흡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됩니다. 상담자인 나를 가장 우선적으로 살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게 내 마음이 평온하고 준비가 된다면 마음속에 한결 여유가 생겨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학부모님의 마음을 살펴볼 수 있겠죠. 학부모님은 어떤 마음으로 첫 학기 상담에 오실까요? 학부모님은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걱정스러운 마음과 동시에 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시겠죠. 굉장히 긴장하면서 오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매년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서 들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긍정적인 피드백이든 부정적인 피드백이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서 담임교사와의 상담 자리에 나아오는 건 우리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부모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용기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차리는 것에서 한결 여유로운 상담이 시작됩니다. 가끔 몇몇 선생님이 우리 선생님들끼리 있을 때, 얘는 굳이 상담 신청 안 해도 되는데 하셨네. 이런 말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이 말은 사실 상담을 문제가 있을 때만 하는 거다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인데요. 상담은 문제가 있고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만 받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혹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상담입니다. 특히 학교 장면에서는 꼭 이루어져야 하는 어떻게 보면 교육에서 필요한 요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보기에 별 문제 없는 아이라도 학부모님이 상담을 신청한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이고 교육 주체로서 당연한 권리입니다. 땡땡이는 잘하고 있는데 왜 상담 신청하셨나요? 라는 뉘앙스를 교사가 학부모에게 주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아이들은 상담이 다 필요합니다.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학부모 상담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동기 강화 상담에서 무엇보다 강조하는 개념, 협력이죠. 교사 대 학부모로 대치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학부모 원팀을 이루는 것. 왠지 이 학부모님은 좀 어려울 것 같다. 까다로울 것 같은데. 라는 선입견이 올라올 때는 좀 점검해 보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학생의 성장을 위해 학부모님과 한 팀을 이뤄야 하니까요. 또 미리 예상되는 학생의 좀 민감한 주제가 있다면 학부모님이 하시는 얘기에 내가 오류를 좀 바로잡고 싶어질 수 있는데요. 그걸 이전 영상에서 교정반사라고 했었죠. 학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오류가 있을 때 바로 반박하기보다는 일단 들어보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협력 관계를 지혜롭게 잘 맺어가는 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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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후에 학생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가정의 협조를 수월하게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선생님 체크리스트라고 해서 이걸 전부 완벽하게 하나씩 체크하면서 준비해야 한다. 이 뜻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거는 내 상황에 좀 맞겠다. 혹은 이건 좀 적용해 볼 만하겠다. 하는 부분이 한두 개만 있어도 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큰 카테고리로 상담 환경이랑 학생 정보, 교사인 내 마음 점검, 요거를 우리 같이 살펴봤는데요. 요거를 좀 잘 기억하고 준비할 때 학부모 상담 시에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협력, 공감, 이끌어내기 이 세 가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도 아이들을 위해 있어주신 선생님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영상은 학부모 상담 후에 어떻게 기록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